은퇴 이후의 내 삶, 제2의 인생 설계. 나는 준비가 되었을까? 많은 분들이 5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2인생설계 연구소 소장 박소명입니다. 50대 후반부터는 급격한 노화가 시작됩니다. 직장에서는 50대 중반부터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도 있다 보니 퇴직 후에 대한 압박감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지금까지처럼 살면 되겠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정년이 가까워지고 자녀가 독립하거나 결혼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직장에서의 위치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벌던 시대에서 쓰는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 75%가 제2의 인생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불안감이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될까? 퇴직금은 어디에 써야 하지? 지금이라도 뭔가를 시작해야 할까? 자녀가 결혼하면 또 돈 들어가잖아. 이런 고민 여러분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2의 인생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총 6부에 걸쳐서 여러분의 인생 제2막 설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부 경제편, 퇴직 후 돈 걱정 없애는 6가지 전략. 2부 건강편, 70대, 80에도 활력 있는 몸 만들기 루틴. 3부 관계편, 외로움 없이 노년을 살아가는 방법. 4부 인생 철학편, 의미 있는 삶의 후반전을 설계하는 법. 5부 주거 환경편, 작고 단순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6부 디지털 생존편, 60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경제적 준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중장년 분들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성공한 분들도 있고 뒤늦게 후회한 분들도 계셨죠. 이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남은 30년, 40년을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을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출발선에 선 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출발선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다시 일할 수 있을까? 돈이 모자라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나? 이런 고민을 품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획은 없는데 불안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이럴수록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활동을 줄이고 점점 움츠러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건강도 무너지고 관계도 끊기고 경제도 바닥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악순환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작은 계획 하나가 삶의 전체 그림을 바꾸는 힘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준비한다고 뭐가 달라져? 하지만 저는 수백 명의 사례를 통해 단언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은 100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60대는 이제 끝자락이 아니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제2의 인생 지도를 그릴 겁니다. 이 지도 위에 여러분만의 방향과 속도를 함께 찾아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일부 경제 설계 같이 시작해 볼까요? 본론으로 경제적 준비의 5가지 핵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정수입의 중심, 국민연금부터 점검하라.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서 2025년 현재 대부분의 분들은 60대 중반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1961년부터 1964년생은 만 63세 개시,
1965년부터 1968년생은 만 64세에 개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에 국민연금이 개시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확한 수령액을 모릅니다. 62세 김용수 씨는 30년을 성실히 일했지만 국민연금 납입액이 얼마 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이 월 54만 원이었습니다. 퇴직 후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당황했고 결국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 내 연금 예상 수령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연금 수령을 늦추면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연기연금 전략도 검토하세요. 2. 퇴직금 어디에 쓸 것인가?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한 방에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업, 자녀 결혼자금, 대출 상환, 대부분 남는 게 없습니다. 58세 정영자 씨는 퇴직금 1억을 들고 자녀의 결혼과 자동차 구매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생활비가 부족해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지금은 영목이지를 고민 중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0년 이상 쪼개서 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일부 투자로 분산하세요. 3. 제2의 소득원 만들기. 은퇴 후에도 수입이 있어야 삶이 안정됩니다. 간단한 소득 모델이 은퇴자의 삶을 크게 바꿉니다. 61세 남궁현 씨는 블로그로 지역 정보 콘텐츠를 운영하며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 수입을 올립니다. 작지만 꾸준한 수익이 삶의 활력을 줍니다.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중고거래, 자격증 기반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50대 이후에 적합한 1인 소득 모델로 배달 대행, 반찬 판매, 시니어 유튜버, 중고명품 거래 등도 있습니다. 4. 지출 구조 재설계. 은퇴 후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비, 손주 용돈 등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가계부 작성으로 월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고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많은 비용이 드는 자동차는 없애는 방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험도 월 고정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과감하게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손님들의 방까지 여러 개 있는 큰 평수의 집은 청소가 어렵고 관리비, 지출도 상당합니다. 과감하게 주택 사이즈 줄여야 합니다. 5. 금융 지식은 평생 자산이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잘못 굴리면 사라집니다. 반대로 작은 돈이라도 잘 관리하면 평생 갑니다. 65세 김순자 씨는 5천만 원으로 리츠 투자, 배당주, CMA를 분산해 4.5% 수익 유지, 한 달 약 18만 원의 수익으로 본인 병원비, 생활비 일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융교육을 받으세요. 유튜브, 지역센터, 평생교육원에 좋은 강의 많습니다. 6. 금융사기와 투자 리스크 관리. 정년 이후에는 갑자기 투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안정적인 월수익이 나온다. 친구들도 다 가입했다더라. 이거 놓치면 후회한다. 이런 말에 휘둘리기 쉽죠. 하지만 은퇴 후 돈은 한번 잃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로 66세 박영수 씨는 지인의 소개로 PP 금융상품에 3천만 원 투자했다가 회사가 부도나며 원금 손실이 났습니다. 그 이후 매달 병원비마저 감당이 어려워졌습니다. 원금 보장 확정 수익이라는 말이 붙은 투자 상품은 무조건 의심.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 활용하여 상품 등록 여부 조회. 돈을 잃는 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7. 부동산과 주거 전략의 재정립. 부동산도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지만 관리와 유지 비용이 커서 은퇴 후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노후 아파트,
시골집 등은 관리비나 세금이 예상외로 큽니다. 주택연금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평생 수령 가능합니다. 자녀가 독립했다면 소형 평수이사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시니어타운 등도 실현 가능한 옵션입니다. 사례로 한 부부는 84이 아파트에서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면서 관리비, 난방비, 세금까지 연 300만 원 이상을 절약하고 나머지 금액은 여행과 취미에 사용하며 만족도 상승했습니다. 8. 가족과의 경제적 경계 설정. 은퇴 후에도 자녀의 결혼, 육아, 주택자금 등으로 무리한 지원을 하다 보면 자신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부모 세대의 사랑을 경제적 지원으로만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녀 지원은 계획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모의 노후는 자녀도 책임질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함께 재정회의를 열고 도움 줄 수 있는 범위만 명확히 하기. 59세 이정순 씨는 아들 결혼비용 7천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후 본인의 질병으로 병원비가 부족하고 아들도 본인의 살림에 바빠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준비가 없으면 나만 손해본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가 50대와 60대를 살아가는 이 시기는 단지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30년을 설계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70대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족을 위해, 회사와 사회를 위해 달려오느라 나 자신을 위한 준비는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나를 위한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은퇴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소득이 있고 몸이 아파도 병원비 걱정이 없고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 그건 준비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삶입니다. 지금의 작은 관심, 작은 습관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을 지켜줄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제2의 인생은 절대 늦게 시작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로 살아가는 첫 번째 인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일부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아있고 그 절반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오늘 이 순간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획 없이 살다가 뒤늦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채널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채널을 주의 깊게 듣는 것만으로도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꿔보세요. 오늘부터 매달 지출을 적어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자녀와 재정 대화 한번 해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혼자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함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 사례, 상담, 교육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인생 후반전을 든든하게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듣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분명 제2의 인생 즉 인생 2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실 듯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정보들로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부에서는 건강설계, 70대, 80대에도 활력 있는 삶 만들기 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가겠습니다. 건강관리,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소중함을 알게 되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년의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돈보다 건강이 먼저 무너지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병원비는 부담입니다. 진료비, 약값, 치료비, 조금만 아파도 통장이 금세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50대부터는 특히 암, 심혈관 질환, 치매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도 높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라는 말 귀에 못이 박히셨죠?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무료 검진조차 놓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바로 일정을 잡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내시경, 뇌검사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남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 이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먹는 약보다 움직이는 몸이 훨씬 강한 치료제가 됩니다. 매일 30분 그냥 걷기만 해도 당뇨, 고혈압, 우울증, 심장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더하면 노년의 최대 적 근감소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1년에 1% 이상 줄어듭니다. 그게 결국 낙상, 골절, 장기 입원을 부르는 원인이 되죠. 지금 나이에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물병 들고 팔굽혀 펴기 몇 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이게 바로 내 몸을 지키는 저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식습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젊을 땐 대충 먹어도 버티지만 나이 들면 모든 게 바로 몸에 드러납니다.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는 늘려야 합니다. 하루에 고기 한 덩어리, 생선 한 토막, 달걀, 두부, 견과류 이걸 꾸준히 챙기면 병원 갈 일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비타민 D와 칼슘 부족이 많습니다. 햇볕 쬐는 습관, 유제품 섭취, 보충제도 고민해 보세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정기검진으로 미리 파악하고 운동으로 몸을 만들고 식단으로 안에서부터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70대, 80대의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 건강은 관리가 특히 중요하고 관리하는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들 합니다.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제한됩니다. 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돈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운전도 못하고 나갈 힘도 없고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이라면 그 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멋진 여행지 계획이 있어도 관절이 아프고 체력이 바닥이면 티켓만 날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강은 내 삶을 즐기기 위한 기초 체력이고 내 돈을 제대로 쓰기 위한 생활 기반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는 정기 검진, 하루 30분의 걷기, 아침에 달걀 하나, 햇볕 한 줌, 물 많이 마시는 습관. 이 모든 게 건강을 만드는 작은 루틴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진짜 무서운 병은 암이 아닙니다. 치매, 골절, 우울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운동과 식사, 뇌 활동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결국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운동해도 뭐가 달라져요? 그 말 틀렸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6개월 뒤에 몸이 바뀌고 1년 뒤엔 생활이 바뀌고 3년 뒤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은 내일을 위한 가장 강력한 투자입니다.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그냥 삶이 멈춰버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을 챙기십시오. 스스로에게 가장 단단한 울타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건강, 그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렇게 우선 일부 경제편, 퇴직 후 돈 걱정 없애는 6가지 전략, 2부 건강편, 70대에도 활력 있는 몸 만들기 루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부 관계편, 외로움 없이 노년을 살아가는 방법과 4부 인생 철학편, 의미 있는 삶의 후반전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